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. 네,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? 네, 이제 곧 추석 연휴잖아요. 네. 이달 초 정부가 이 4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자주 바뀌는 방역 수칙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연휴 전 방역 수칙에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네, 한시적으로 달라진 게 많더라고요. 네.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. 네, 우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는요, 요양시설, 요양병원의 방문 면회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데, 특히 면회객과 환자 모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라면 대면 면회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날부터 예약 반응은 물론이고 현장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. 예. 네. 또 아무래도 추석 연휴는 또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데 대중교통이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래서 승용차 이용이 많을 텐데요.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17일부터 22일까지 움직일 것이냐 이동량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보니 하루 평균 538만 명, 총 3,22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. 예.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는 3.5% 늘어난 수준이고요. 코로나19 발생 전인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16.4% 줄어든 수치입니다.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 대로 작년보다는 7.7%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연휴마다 면제하거나 또 혹은 할인해줬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원래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대중교통 역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철도 승차권은 이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고요. 네. 이 대신에 귀향을 하거나 혹은 올라오는 귀성길에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휴게소와 기차역, 또 고속버스 터미널 하는 일반 버스 터미널 같은 터미널 지역에 13개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니 의심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예. 그런데 17일부터는 가족 또 친척이 만날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인데요. 최대 네.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. 네. 이 최대 8명이라고 하는 거는요. 미접종자 4명, 또 접종 완료자 4명 이렇게 구성된 건데요.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도 이제 8명까지 가능한 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. 또 직계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달라집니다. 예. 이 가정 내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런 그렇죠. 말인 거죠. 네. 자, 그런데 최대 8명까지의 모임 허용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특히나 그 아이들도 이번 추석 연휴에 모일 텐데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이 되나요? 네, 우선 영유아 부분, 이 부분은 사실 원래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. 네. 모임 인원에 영유아도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않고 혼란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네. 영유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한 명으로 계산해서 8명 수로 포함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영유아나 노인 또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인력은 인원수 제한에서 예외된다고 합니다. 아, 네. 자, 아까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추석 기간 중에 모이려는 가족 중에 3명만 접종 완료자고 5명은 1차 접종 완료자라면 모일 수 있는 건가요? 네, 우선은 이 1차 접종자 그리고 또 2차 접종을 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미접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성으로 따지면 가족 내 모임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모임은 가능하겠지만 그 구성 그대로 외부로 나오면 방역수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로 구분이 되는 것은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만. 네, 그리고 그 14일까지도 지난 이후. 사람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성묘를 가거나 뭐 외식할 수는 없는 건가요? 네, 이것도 8명까지 허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8명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 안에서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. 네. 그래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외부로 나오면 방역수칙 위반이 적용되는 겁니다. 아, 네. 하지만 3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최소 4명 이상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는 성묘를 갈 수 있습니다. 네.
그런데 이 친척들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모이면 뭐 콘도나 펜션을 가기도 하잖아요. 네. 이건 가능한 건가요?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3단계 적용 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4단계 지역에서는 이 집에서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이나 뭐 이제 일반 숙박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언제 어떤 상황이든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요. 8명이라는 이 가족 모임 안에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네, 이게 뭔가 한 공간 안에서 8명이 모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네. 숙박시설이나 이런 그 뭐 외부 숙박시설 시설. 이런 네, 건 안 이런 데는 된다는 안 되는 말씀이신 거죠. 거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방역의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방역당국 역시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사실상 이 만남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만나더라도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라는 거죠. 네. 실제로 그 키스트 연구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.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모두 쓰지 않은 채 가족들이 12시간을 머무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60%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하지만 모임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더니 감염 위험이 35%까지 떨어졌는데요. 그러니까 추석 당일 오전에 잠깐 모여서 차례를 함께 지내고 헤어진다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절반가량으로 넘게 줄어든다는 거죠. 만약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과 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한다면 환기를 잘할수록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. 예.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감염자와 12시간 정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경우에는 환기하지 않을 때는 약 78%의 감염 위험이 확인되었고 10분마다 환기할 경우에는 그 위험이 그 절반인 42%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계산 결과로 확인하였습니다. 그리고 4시간 정도 모임 시간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50% 정도인데 환기를 10분에 한 번씩 해준다면 18% 정도로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 마지막으로 실내 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족과 만나는 것도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. 네. 이번 추석 연휴가 전국적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